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역사는요, 19세기에 벌어졌던 아주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고고학적 유물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3,0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의 본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도 통쾌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고대의 파라오나 위대한 왕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치한 악플러나 중고거래 사기꾼이랑 똑같이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기원전 14세기로 훌쩍 떠나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초강대국 통치자들의 민낯을 들여다봅시다. 엄청난 위엄과 지혜요? 놀랍게도 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을 보면요. 흔해 빠진 불평꾼, 교묘한 가스라이터, 그리고 뻔뻔한 사기꾼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고대의 막장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최고 전성기에 오갔던 외교 문서들이 담긴 믿을 수 없는 보물창고인데요. 파라오 아멘호텝 3세와 그의 아들 아크나톤 시대에 엘리트들이 주고받은 382개의 점토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최고 권력자들의 이메일 서버를 우리가 몰래 해킹해서 들여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재밌는 건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도 당시 국제무역의 공용어였던 아카드와 쇠디 문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편안하게 읽어보기 전에 19세기에 이 유물들이 세상에 드러났던 그 수상적인 발견 과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신비로운 점토판이 등장하자마자 제국주의 시대의 광적인 번역 레이스가 시작됐거든요. 초기 학자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글쎄 연대를 800년이나 착각하는 바람에 여기서 구약 성경의 모세나 다윗왕을 찾겠다고 엄청난 헛수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배영박물관 소속이었던 이 A.A. 월리스 버지라는 사람이 이걸 영국으로 몰래 빼돌렸는데요. 이 사람 변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차피 누군가 훔쳐갈 테니까 내가 훔치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제국주의 시대의 특유의 그 오만한 태도가 뚝뚝 묻어나죠. 촛불 아래에서 자기가 먼저 해독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무튼 그의 밀반출을 시작으로 유럽 학계 전체가 이 치열한 번역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베를린의 젊은 학자들이 이게 기원전 14세기 유물이라는 걸 정확히 밝혀내고 번역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패턴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 거대한 기록 보관소가 크게 두 종류로 뚜렷하게 나뉘었던 겁니다. 하나는 초강대국들끼리 주고받은 왕실 서신, 또 다른 하나는 힘없는 현지 꼬마 왕들이 파라오한테 보낸 속국 서신이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왕실 서신들이 이집트,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말하자면 고대의 G8에 해당하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은 아주 배타적인 편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여 하면서 화려한 말들을 엄청 늘어놓는데 그럼 이 거물들이 세계 평화나 깊은 철학을 논했을까요? 천만에요. 대부분이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는 속물적인 불만들, 특히 가짜금을 둘러싼 말다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보낸 편지 내용 좀 들어보세요. 귀한 금 선물을 받았는데 영 의심스러웠는지 바로 용광로에 던져 넣어봤대요. 세상에, 그랬더니 20미나였던 금이 5미나도 안 되게 확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순도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속이 텅텅 빈 깡통 선물을 보낸 거죠. 동맹국 선물을 받자마자 용광로에 돌려보는 사람이나 가짜 금을 보내는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 딱 보이시죠? 이게 고대 외교 사기판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파라오 아크나톤은 한술 더 떠서 순금 조각상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겉에만 살짝 금칠을 한 나무 조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통이 나면 이 위대한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능청스럽게 아야 중간에 배달하던 메신저들이 빼돌려서 가짜로 바꿔치기 한 게 틀림없소 라면서 만만한 메신저들한테 책임을 싹 다 덮어 씌웠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 완전 현대판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종류인 속국 서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훨씬 더 골 때립니다.
문자 그대로 고대의 유치원이나 타가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가나안 지역의 꼬마 왕들이 파라오를 무슨 선생님처럼 생각했는지 선생님, 제가 저 때렸어요. 제가 제 장난감 뺏었어요. 하면서 하루 종일 서로를 헐뜯고 고자질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바유라는 현지 군벌이 있었는데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완전 골목대장 깡패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주변 왕들이 파라오한테 고발 편지를 엄청나게 보냈겠죠. 그래서 파라오가 라바유를 추궁하니까 이 양반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왕을 모시는 것 외에 무슨 딴맘을 먹겠습니까? 하면서 대놓고 파라오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 왠지 오늘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보던 모습 같지 않나요? 결국 이 라바유의 만행을 도저히 참지 못한 이웃 왕들이 그를 몰래 암살해버립니다. 당연히 누가 죽였는지 파라오가 살인사건 조사에 착수하겠죠? 여기서 인류 역사상 진짜 제일 어이없고 웃긴 변명이 튀어나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비리디아라는 왕의 편지를 보면 우리로 치면 딱 강아지가 숙제를 먹어버려서 못 냈어요 수준의 기막힌 핑계가 등장하거든요. 자기가 암살을 배후에서 조종해놓고 파라오가 추궁하니까 비리디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타고 가던 고대 이동수단, 그러니까 말이 화살에 맞아 죽는 바람에 새 말을 구하느라 지각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니, 차가 퍼져서 지각하는 바람에 현장에 없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 겁니다. 너무 우스꽝스럽고 필사적이라서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그냥 유치한 코미디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역가들이 이 편지들을 쭉 모아서 전체 퍼즐을 맞춰보니까 엄청 소름 돋는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이 징징거리는 고자질들 이면에는 사실 거대 제국들이 벌이는 매우 치밀하고 파괴적인 대리전이 얽혀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에 아지루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동네를 하도 어지럽히니까 파라오가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지루가 풀려나서 고향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곧바로 이집트를 배신하고 라이벌인 히타이트 제국이랑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즉, 이 꼬마 왕들의 진흙탕 싸움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두 초강대국이 직접 피 흘리며 싸우는 걸 피하려고 현지 군벌들을 체스말처럼 조종한 거대한 그림자 전쟁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벌이는 대리전 양상이랑 진짜 소름 돋게 똑같잖아요. 다시 현대의 타임라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당나귀 자루에 막 담아서 옮기느라 3분의 1이나 깨져버렸고요. 19세기의 그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시절, 유럽 국가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쟁탈전을 벌이는 바람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할 역사적 기록들이 현재 전 세계 4개 대륙, 14개의 각기 다른 박물관에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거죠. 4천. 이 거대한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아마르나 서신에 나오는 그 똑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온 유혈 분쟁의 세월을 뜻합니다. 무려 4,000년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350년 무렵 강대국들의 대리전 때문에 불타고 싸웠던 아마르나 서신 속 도시들의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이루트, 티레, 다마스크스, 예루살렘, 그리고 가자. 충격적이죠. 오늘 당장 저녁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 지역들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땅을 둘러싼 권력의 역학관계는 무서울 정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가짜금을 속여 파는 초강대국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군벌들, 그리고 지각한 핑계로 차가 퍼졌다고 둘러대는 것과 똑같은 고대인들까지.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우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3,300년 전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저 스마트폰이랑 빠른 인터넷을 가진 고대인이 아닐까요? 만약 수천 년 후 먼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현대의 점토판을 발굴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까요?